예, 반갑습니다. 에버그린입니다. 오늘 좀 일이 있었죠. 클레이튼 관련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클레이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과연 뭐 클레이튼하고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에서 아래와 같이 디지털화폐에 대해서 입찰 공고를 냈었죠. 외부 컨설팅 업체가 필요해서 입찰 공고를 냈었고 그 마감 데드라인이 10월 19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였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이렇게 CBDC에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클레이튼, 그라운드 X는 그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곳만 참여를 했는데 바로 EY 한영 컨소시엄 단독으로 응찰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유찰돼서요 그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시스템 설계 사업이 EY 한영 컨소시엄으로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다. 한국은행은 이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였고 추가 응찰이 없을 경우 EY 한영, 삼성 SDS, 네이버 라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EY 한영뿐만 아니라 EY 한영 그 컨소시엄 안에 삼성 SDS, 네이버 라인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 블록체인하고도 연관돼 있겠죠. 20일 마감이었던 이 입찰 마감을 29일까지 19일인가 20일인가 아무튼 29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재공고 나왔잖아요. 29일까지 다시 재공고 나왔고 이거 한국은행 입찰 재공고고 이거는 밑에 조달청 재공고 나왔던 거 링크 걸을 테니까 블로그 오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Y 한영은 2017년 옵스체인이라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이더리움 전문 개발 업체, 컨센시스와 함께 퍼블릭 이더리움 체인 위에 기업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토큰을 배포할 수 있는 프로토콜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EY 한영 단독 응찰됐던 기사도 놔둘 테니까 보시고요. 그럼 한국은행은 클레이튼이 아니었나 이런 다들 좀 실망을 하셨을 건데 우리가 의아했던 거는 우리가 예상하고 기사를 접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EY 한영 컨소시엄이 아니라 사실 클레이튼을 기대를 했었죠. 아니면 카카오 그 페이든지 카카오라든지. 근데 20일 오늘 새벽 6시에 올라온 기사를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올려놨는데 그 유료 기사가 있고 나서 오후 1시쯤에 이제 전체 공개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료 기사 링크는 놔둘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보시면 이제 오후 1시에 공개된 팍스넷에서 공개된 기사에 따르면은 그때 이제 그라운드 X하고 한국은행하고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 전체 기사에서는 얼마 전에 만났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입찰에 그라운드 X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냥 만났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CBDC 발행과 유통을 위해 민간 블록체인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유통 부분에서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 X와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통화 관계자에 따르면 그라운드 X 등 민간 블록체인 기업이 한국은행과 초기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라운드 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계열사가 내놓은 서비스로 당연하죠. 카카오를 백그라운드라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클레이튼 클레이에 지금 열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공개 기사가 났는데 그 공개 기사가 나오니까 조금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600원 가까이 상승했는데 600원은 터치 못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600원을 올리고 싶지 않은 거죠. 세력들이. 사실 클레이튼 자체로서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카카오톡 하면 전 국민들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련성을 아직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력들이 600원 이상을 지금 자리를 내주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저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식적인 입찰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실망 때문에 좀 내려온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계획하는 CBDC 유통 형태로 여러분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고 민간 유통 영역에서 해가지고 넘긴 다음에 거기서 유통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유통 영역에서의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저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겠죠. 그래서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행이 될 텐데 그 카카오가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쓰이시고 무슨 웬만한 고지서라든지 메시지 이런 것도 카카오페이로 요즘 많이 오더라고요. 누적 가입자가 3천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올 2020년 상반기에는 거래액이 29조 1천억 원, 29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아무래도 민간 유통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이건 아직 CBDC 여러분 추진 기획을 보고 계시고요. 그런데 좀 서두르지 않아도 될 부분이 뭐냐면,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부터 지금 이 컨설팅을 시작해서 4개월간 컨설팅을 진행할 겁니다. 아직 시작 단계가 아닙니다. 컨설팅을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구축을 할지 구상을 해야 됩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법률 문제 등 싹 다 지금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딱 뭔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클레이튼 코인 자체가 한국 원화 CBDC를 완전히 치환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한국은행 CBDC가 넘어야 할 산은 많은데, 가장 큰 것은 법률적 규제입니다. CBDC 법률자문단은 그러니까 이달부터요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이런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되고, 이런 검토한 이런 쟁점들을 국회를 통해서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게 지금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CBDC는 왜 필요하냐 그러실 거예요. 아니, 잘 쓰고 있는데, 우리 전자결제 다 잘 되고 있는데, 뭐 페이먼트 다 뭐 요즘 카드 쓰고 뭐 모바일 페이먼트 쓰고 뭐가 문제 있냐 이러실 거예요. 근데 화폐를 디지털화로 바꾸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를 지금 준비하는 거냐면,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IMF와 BIS 이런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를 핑계로 그 내면에는 아주 그 속내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바로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CBDC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 맡겼을 때 금리가 마이너스다, 이자가 마이너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출하시겠죠. 종이 현금으로 인출을 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인출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종이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분산화된 CBDC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이 이제 갈 곳이 없고 전부 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번에 클레이튼, 그라운드X,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 입찰하지 않았냐, 우리가 기대했던 그쪽 세력들이 왜 입찰하지 않았냐, 한국은행하고 이야기까지 했다면서 왜 입찰하지 않은 데에서 되게 의아해하실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카카오랑 한국은행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이 없을 겁니다. 특히 아래 기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한국은행 AI 기술단대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의 국가의 중앙은행하고 민간의 업체랑 업무 협약을 맺는 자체가 사실은 뭐 그렇게 우리가 크게 본다면 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이런 업무 협약이 되게 트렌드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정부가, 아니면 뭐 중앙은행들이 이런 민간의 기술 영역을 지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독과점에 대한 비난 의식을 아마 카카오에서는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뻔히 알아요. 카카오가 될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국민 모두가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이 없죠. 거의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놓고 카카오가 먼저 1등으로 출발해가지고 만약에 업무 입찰 들어가고 막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에 부딪힐 거냐면 나중에 독과점에 대한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아마 카카오 입장에서는요, 지금 한 발 뺀 상황에서 되게 조심스러워할 거예요. 최근에 대기업 독과점에 대한 그 여론이 엄청나게 비난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한다. 그래서 업비트에 대한 상장도 뭐 마음은 먹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국내 업비트에 클레이를 상장 못하는 것도 아마 이와 같은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네이버하고 경쟁 체제로 가야 됩니다. 이러면 독과점에 대한 비난을 막을 수가 있어요. 카카오라는 거 사람들 모두 다 압니다. 근데 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독과점의 비난을 피우기 위해서는 비슷한 규모의 경쟁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 업체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가장 유력한 게 네이버, 라인 블록체인. 그래서 EY 한영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미 지금 보여준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라인 블록체인 CBDC 관련 플랫폼 내놓는다, 이거 기사도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가격이 오른다는 말인가 내린다는 말인가, 이게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클레이튼을 투자하시면서 최초 판매 가격이 얼마고 몇 개가 발행이 되었고 얼마만큼의 인플레이션이 적용된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프라이빗 세일 보십시오. 익스클루시브 라운드 보시면 처음에 최초의 가격이 0.03달러였어요. 클레이당. 이게 18년 12월에 그때 매겨진 가격이고 19년 4월에는 0.08달러였어요.
그리고 지금 토큰 디스트리뷰션 여러분 보고 계신데 총 발행량이 몇억 개냐면 100억 개예요. 100억 개. 100억 개로 돼서 매년 3%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부터 해서 지금 토큰이 이렇게 지금 분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20년 10월이잖아요. 2억 4,800만 개, 약 2억 4,800만 개. 다음 달에도 2억 4,800만 개. 그래서 올해 2020년 12월까지는 2억에서 3억 사이의 그 클레이가 계속 지금 분배가 됩니다. 분배가 된다는 거지 판매가 된다는 거는 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분배가 되는 건 맞습니다. 이런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공교롭게 내년 3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배 일정이 잡혀 있는데 내년 3월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특근법 시행이 있잖아요. 그죠? 내년 2021년 3월 특근법이 시행되는데 토큰 분배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하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고려하셔서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제 기사를 다 올려놨고요. 이건 이제 투자권이 아니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양질의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